손님이 겨울에 나무에 주는 약 없어요 하고 들어오십니다. 손님도 어느 정도는 겨울에 벌레나 균을 방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정확히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과수농가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실 테지만 텃밭으로 나무 몇 그루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겨울에는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도 붕사나 황산가리, 고토 이런 것들로 토양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병해충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수확 자체를 아예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해충 관리는 열매를 따먹는다는 나무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상 상황이 우리들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여름이 동남아처럼 고온다습하고 선녀벌레, 러브버그 같은 벌레들의 이상한 증식까지 발생하고 있잖아요. 나무에 벌레나 병 피해가 확인되고 나서 그걸 약으로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기에 나무의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에 병해충 관리를 할 수 있는 약재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딱 5분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기계유제입니다. 기계유제를 어학사전에서 검색해보면 기계 기름이 물과 섞일 수 있게 만들어진 약재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기름인데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공업용이든 이 기름을 물과 섞어서 살포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벌레, 그 벌레 아래 기름이 닿으면 벌레의 숨구멍이 막혀서 죽게 되는 그런 살충제입니다. 보통 깍지벌레, 응애, 총채, 진드물, 애벌레, 나무에 기생하는 모든 벌레들을 미리 죽여서 방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계유제를 치는 시기는 너무 한겨울에 치게 되면 벌레들이 이미 자고 있고 숨구멍이 막혀 있는 상태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기는 2월부터 꽃 피기 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나무냐에 따라 다르지만 과수에 꽃 피는 시기는 3월 이후의 날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무의 상태에 일기예보 봐가면서 꽃 피기 이전에 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석회 유황합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학사전에서 보면 석회랑 황을 1:2 비율로 섞어서 만들고 살균력뿐만 아니라 살충력도 있다고 나오네요. 이게 사전적 의미이면서 정확한 설명인데요. 석회 유황합제는 강한 알칼리성인데 산소랑 결합해서 균이랑 벌레를 부식시키고 어려운 작용 기작이 있지만 어쨌든 기억하실 건 살충 그리고 살균의 효과를 함께 갖는다는 것입니다. 기계유제를 미리 치셨다면 기계유제 살포하고 2-3주 후에 석회 유황합제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기계유제와 석회 유황합제로 혼합하시는 건 안 되고 보름 이상 기간을 두고 살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석회 보르도액입니다. 석회 보르도는 수확기나 낙엽이 질 때에도 사용하는데요. 월동을 위해 치는 석회 보르도는 살충보다는 살균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을 치료하거나 없애는 용도보다는 균 포자가 나무에 정착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지속하는 효과가 그래도 오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석회와 구리가 주 성분인데 흔히 석회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알칼리성이면서도 동에 있는 살균 효과로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우연하게 효과를 봤던 게 지금의 약재 이름이 되었죠. 직접 제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조 과정이 쉽지 않아서 아예 만들어진 완제품이 나오니까 그냥 물에 타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꽃이 피기 이전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전체 꽃의 10% 미만이 피었을 때까지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가지 월동 방제하는 약재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기계유제는 살충제, 석회 유황합제는 살균과 살충, 석회 보르도는 살균제이면서 예방제로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되겠고 공통점은 2월 정도에서부터 꽃 피기 직전까지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가지를 절대 혼용해서 치지 마시고 보름 정도 간격을 두고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계유제를 사용하고 2-3주 뒤에 석회 유황합제, 2주 뒤에 석회 보르도 이렇게 하면 월동 병해충 개체수를 많이 줄였죠. 근데 이 3가지를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전문 과수 농가라기보다는 나무 몇 그루 키우는 텃밭 농가분들께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몇 그루 때문에 저것들을 다 하기는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텃밭 하시는 분들께 굳이 하나를 권하자면 대부분 벌레 때문에 열매를 하나도 못 먹었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계유제를 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기계유제가 공업용 기름이 아니라 식물성 오일, 의료 미용에 사용되는 파라핀 오일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비료 성분, 미량요소도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 크게 데미지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럼 기계유제는 살충작용을 하니까 살균이 빠져서 조금 찝찝한데 하실 수 있잖아요. 유황 제품이랑 혼용해서 쳐주시면 살균 작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계유제, 석회 유황합제를 혼합하지 말라는 거고 기계유제랑 유황을 혼합하는 건 괜찮습니다. 회사마다 기계유제와 유황을 혼합할 수 있게 짝을 지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손님이 와가지고 대부분 기계 유제가 대용량으로 말통 같은 것들로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린 기계 유제 유황들은 500ml짜리 작은 병으로 나오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이걸 매년 똑같이 기계 유제만 친다기보다는 올해는 벌레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석회 유황합제 아니면 석회 보르도 이렇게 3개 중에 1개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셔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매와 결실을 맺는데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약재 모두 약한 약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꽃이 피거나 잎이 나오고 나서는 약해 우려가 있으니까 치는 시기, 정량 꼭 지켜주세요. 석회 유황합제는 특히 적화제로도 사용이 되는 약재예요. 적화제라는 건 질 좋은 열매만 달리고 나머지는 열매가 달리지 못하게 수정을 방해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그거는 위험해서 치면 안 되겠다 하실 필요는 없고, 석회 유황합제 적은 양으로도 응애, 깍지, 곰팡이성, 세균 높은 방제 효과를 가지니까 시기만 잘 맞춰서 농도 높이지 말고 주세요. 농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나무에 골고루 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골고루 준다고 줬는데 어딘가에 뭉치고 뭐 흐르고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착제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착제, 침투 확산제는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 좋은 침투 확산제를 함께 사용하시면서 꼼꼼하게 신경 써서 살포해 주시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꺼운 나무 껍질을 조피라고 하는데 조피 밑에 벌레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피를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제거해 주시고, 근데 제거한다고 땅에다 버리지 마시고 주변에 잡초, 낙엽,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소각하거나 멀리 버려주시는 물리적인 방제까지 잘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개화 이전에 나무에 해주는 몇 가지 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식물성 오일로 만든 기계 유제나 유황, 석회 유황 제품 뭐 이런 것들 추천 제품은 댓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사의 실패를 줄여드리는 것을 가장 큰 보람과 긍지로 생각하는 농사친구였습니다. 구독과 알림도 설정해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